지난 영상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들이 어떻게 비용 처리 인정이 되는지 알아봤다면, 이번 영상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얼마나 절세받을 수 있는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숫자로 계산된 내용을 토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너무 복잡한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율이나 과세표준 같은 단어가 좀 낯설다 싶어도 오늘 영상을 쭉 따라오다 보면 내가 소득 얼마일 때 혹은 매출 얼마일 때 이렇게 차량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면 더 이득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영상은 정보 제공만을 위한 영상이고요. 자세한 세무 상담은 주변에 전문 세무사님들께 문의를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시불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예시 차량은 옵션을 포함해서 5,229만 원짜리 카니발 9인승 하이브리드 모델로 하겠습니다. 우선 9인승 차량이니까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는 제외할게요. 그럼 차량가액은 4,753만 6,364원이 되고요. 일시불은 취득세와 공채를 더해서 취득 원가를 5,092만 604원으로 하고 연간 유지비 부가세 별도로 해서 500만 원으로 잡을게요. 할부는 부가세를 포함한 차량 가격 5,229만 원이 할부로 들어가고요. 세금 계산서도 부가세 포함으로 발행되는데 이때 부가세 100%가 공제 및 환급이 들어가요. 결국 일시불과 동일한 차량 가격이 되는 거죠. 선납금 10%, 60개월 이율 4.4%,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연간 유지비 500만 원으로 볼 거고요. 장기 렌트는 부가세 포함된 차량 가격 5,229만 원에 선납금 10%, 529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65만 원, 연간 유지비 500만 원, 운용 리스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4,753만 6,364원에 선납금 10%,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8만 원, 연간 유지비 500만 원을 기준으로 모든 결과를 계산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지방세 10%가 추가돼서 최종적인 부담률이 이렇게 나뉩니다. 방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실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적용세율이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되면 6% 구간에 걸릴 수 있고 1억, 1억 5천, 3억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세율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다만 영상에서 모든 분들의 종합소득을 일일이 짚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표를 통해서 각 세율별로 얼마의 절세 효과가 있는지만 볼게요. 우선 일시불입니다. 차량 구매 시점에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에 취득세 등등을 한 번에 다 내고 회계 처리상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게 돼요. 그 결과 5년간 누적 절세액이 세율 구간에 따라서 절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특히 38.5% 세율 이상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해의 절세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신고가 없으면 첫 해부터 차량에 남아있는 가치의 45.1%를 곱한 정률법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5년을 합산했을 때 38.5% 이상의 세율 구간을 보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취등록세랑 공채 등등에서 5,092만 604원 차량 가격에 거의 57% 이상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세액이 선명하게 증가해요. 많이 드물겠지만 최고 세율인 49.5%는 5년 동안 3,700만 원 이상을 절세하기 때문에 차량가액의 약 73%를 세금으로 회수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38.5% 이상이거나 당장의 세금을 크게 줄여야 되는 사업자라면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것도 강력한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일시불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인데 세율 16.5% 이하 세율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16.5% 세율은 5년 합산 절세액이 약 1,250만 원이에요. 6.6% 세율 구간은 약 500만 원이고요. 소득 금액으로 하면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1년 소득에 준하는 가격을 가진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하기에는 무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때문에 대안으로는 이자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 할부나 초기 현금 부담이 낮은 장기 렌트 혹은 운용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장기 렌트는 무보증으로도 이용 가능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일시불 할부의 경우에는 차량 보험료, 취득세 등등에서 7%가 즉시 나가고요. 특히나 세금은 분할이 아니라 일시불이에요. 운용 리스로 한다고 해도 보통 보험료가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 부담이 낮아야 된다면, 자금이 신경 쓰이신다면 장기 렌트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나는 차를 한 3, 4년 타고 팔 거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절세액 효과를 많이 누리셨다가 중고차로 판매하시면 처분 이익이 수익에 더해지기 때문에 세금이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일시불이 최적이냐? 우선 영업이익이 크고
크고요. 현금이 넉넉하고요. 지방세를 포함해서 38.5% 세율 구간인 분들은 첫 해 차량 가격의 감가상각을 크게 잡아서 세금 부담을 즉시 절감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차량을 장기 보유할 예정이면서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셔서 절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차량 가격의 선납금 10%, 약 520만 원에 이자는 4.4%로 가정했어요. 할부는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대신 이자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율이 높은 개인 사업자는 절세 측면에서만 보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를 보면 고세율 구간에서 5년 합산 절세액이 일시불보다 약 200만 원 정도 더 많잖아요. 이게 이자가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일시불과 차량 감가상각 방식은 같지만 이자까지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서 고세율 사업자일수록 절세액이 늘어납니다. 할부를 추천하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차량을 소유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자도 사업 경비로 처리해서 높은 세율 구간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면서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사업자분들에게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할부를 추천하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우선 금리가 높거나 이자가 부담되시는 분들입니다. 절세액만 보면 할부로 사는 게 이득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절감되는 세율이 곧 실제 이자 부담을 전부 상쇄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연간 이자로 140만 원을 내고 본인의 세율이 약 38.5%라고 하면 절세 효과는 54만 원쯤이 됩니다. 즉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이득이긴 하지만 이자 금액에서 절세 금액을 뺀 나머지 86만 원은 여전히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순 이자 비용이에요. 결국 이자 총액에서 절세액을 뺀 순 비용 증가분을 따져봤을 때 0 이하, 그러니까 진짜 공짜 돈처럼 되는 상황은 극히 드문 거죠. 할부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순이자 비용 지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일시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할부 추천드리기 힘들어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세금 혜택은 이미 많이 받았는데 차량을 중고차로 처분하면 남은 감가상각 비용 대비 처분 이익에 대해서 추가 세금이 나오고요. 남은 대출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초기 현금이 절실한 분들입니다. 사실 선납금 520만 원의 원리금, 기타 세금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한 번에 나가요. 이 금액들도 부담되시는 분들은 무보증 장기 렌트나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용이나 부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금융권 할부를 이용하시면 이게 부채로 잡혀서 개인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가 매월 올려드리는 카드 할부나 부채로 잡히지 않는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요약해보면 세율 38.5% 이상이고 현금 흐름을 분산시키고 싶다면 할부가 일시불보다 더 절세가 되고 현금 유동성도 확보될 거고요. 세율이 낮거나 금리 부담이 아까운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차량을 빌리는 장기 렌트인데요. 매월 내는 렌탈료에 보험이니 자동차세니 취득세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합니다. 저도 직장인일 때는 전혀 몰랐던 건데 사업자가 되면 이체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리가 간편하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절세 금액을 보면 일시불이나 할부보다 좀 적어 보이죠. 일시불과 할부는 남아있는 차량 가격에 매년 45.1%를 곱해서 감가상각이 되는 정률법을 적용하고 장기 렌트는 매월 렌트료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거든요. 이렇게 매년 비용이 고르게 인정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나 프랜차이즈 등의 과세 표준이 꾸준히 높은 업종에서는 세금 부담 예측과 현금 흐름 관리가 쉽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보증 장기 렌트 상품도 있어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또 장기 렌트는 대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신용 부담 및 대출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많이 들어보신 LTV나 DSR 이런 거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에요. 또 일시불 할부와 같이 부가세 100% 환급되거나 공제가 됩니다. 선납금을 내셨다면 계약 기간에 맞춰서 공제가 이루어지고 월 납입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공제되는데요. 부가세 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죠? 자,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탈 거다. 이러면 무조건 장기 렌트로 하세요.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이 렌트사 명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렌트를 한 사람의 보험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단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직원이 탈 거다. 그러면 장기 렌트만한 게 없어요, 사실. 자,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없이 절세가 목적이다. 그러면 45.1%씩 감가로 계산하는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사업 특성상 번호판, 렌트카 이미지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일시불 할부로 구매하시거나 일반 번호판이 달리는 운용 리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는 면세, 간이 과세 사업자 분들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 렌트와 운용 리스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용 리스입니다. 장기 렌트랑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우선 차량 번호판이 하허호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고 잔존가를 설정해서 만기 시점에 그 금액을 내고 인수를 하든지 그 금액을 내지 않고 차량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는 차량 보험을 차량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하지만 보통 운용 리스는 이용자 본인이 가입을 해야 돼요. 동일한 차량을 가지고 리스 조건으로 예시를 들어봤어요. 장기 렌트보다 각 세율에서 절세되는 금액이 조금 적죠. 리스사는 면세여서 차량 가격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을 사옵니다. 쉽게 5,229만 원 차량을 부가세 제외하고 4,753만 6,364원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가 붙어서 리스비가 계산된다는 거죠. 다만 처음부터 부가세가 붙지 않는 가격으로 사와서 빌려주니까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먼저 내고 공제 받느냐, 아예 안 내고 공제 받지 않느냐 차이인 거예요. 또 하나가 보험료나 세금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들은 보험료, 세금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면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운용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면 매년 절세액이 균일하기 때문에 장기 렌트와 같이 세금 부담 예측이 쉬워지고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차량을 인수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죠. 다만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세를 포함해서 16.5% 이하의 세율은 절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차가 무조건 필요한데 초기 비용이 무조건 0이어야 한다 이런 분들은 무보증 장기 렌트가 가장 적합한 옵션이다 생각합니다. 리스는 선납금이나 보증금 0% 하기가 장기 렌트 대비해서 쉽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지방세 포함해서 38.5% 이상의 세율이면서 일반 번호판을 선호하시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운용 리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시불 할부를 통한 차량 구매와 장기 렌트 운용 리스를 통한 차량 이용 측면에서 절세 금액과 추천하는 경우, 추천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표에 보이는 절세 금액만 보면 5년 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할부, 일시불, 장기 렌트 운용 리스 순으로 절세 효과가 크고요. 특히 세율이 높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할부가 절세 측면에서만 보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 비용 측면에서 부가세 공제, 일시불부터 운용 리스 중에서 부가세 공제는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만 가능하고요. 일시불 할부는 부가세를 한 번에 100% 공제받고 장기 렌트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월 렌트료에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그 부가세만큼 매월 공제를 받게 되고요. 리스는 리스사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제외한 차량 가격에 대해서 리스료가 책정이 되고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돼서 계산서상의 금액만 비용 처리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금 유동성이 풍부하면 일시불로 간단하게, 자금이 부족하면 장기 렌트 운용 리스 할부로 월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고요. 이자 부담을 감소하면 할부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다음은 차를 소유할 거냐 사용할 거냐라는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차를 소유하는 경우는 차량의 감가상각, 중고차 판매, 담보 활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간편한 관리와 중고차 시세 리스크 감소, 중도 해지 위약금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건 차를 구매하거나 이용한다는 건 절세 금액은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만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차를 사용해서 절세한다는 건 어쨌든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작정 차를 이용하거나 구매해서 절세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고민해 보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 사업자, 그것도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을 예를 들어서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운용 리스로 차량을 구매 및 이용했을 때 각 세율 구간에 얼만큼 절세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추천하는지, 추천하지 않는지 알아봤습니다. 절세 목적으로 차량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일시불이나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견적 받아보실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조건 받길 원하시면 무조건 하세요. 다음 영상은 법인에서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해서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사업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